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6월 5주차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상을 해보고 그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 SK바이오팜, 요게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이제 폭염 테마 쪽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 테마의 올해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 기술적 분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안 보던 종목들을 검색해서 뭐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확실히 적중률이 훨씬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뭐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도 뭐 사실은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적중률이 좋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익절했던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적중률이 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도 한 번은 이제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에 적어놨지만 미국 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감염자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원격 의료 테마가 또 좀 뜨는 부분이 있죠. 관련된 기사가 금요일날 뭐 하나 떴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뭐 그 부분은 별로 언급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기사는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전염병이 또 가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쪽에 그래서 원격 의료가 또 뜰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미국 지수 한국장이 금요일날 끝난 다음에 미국 지수 일반 지수랑 선물 지수하고 다 하락을 했죠. 특히 다우존스랑 나스닥은 박스권 하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자면은 이 차트인데 사실 지금은 요 나스닥보다 다우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우존스 차트 모양이 좀 불안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나스닥은 이렇게 이런 형태는 아니었어요. 뭐가 다르냐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그때 한번 급락이 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이 전고점을 뚫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쌍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쌍봉을 만들면서 하락하던 도중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하락의 신호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전에 요 앞에 있던 장대 음봉 저점을 이제 뚫고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하락이 오고 그 이튿날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날 바로 말아 올렸죠. 근데 이번에는 종가가 그 장대 음봉 아래쪽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다우존스의 차트 움직임이 좀 불안한 점이 있고요. 과거에 그 전염병 처음 시작할 때 그 타격을 바로 다 받았잖아요. 그때도 1차 하락. 요게 그 비슷한 차트 모양이 1차 하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비슷한 시점에서 한번 지금 반등을 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점에 지지 저항이 좀 물려있는 중요한 그 구간이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구간이라서 그래서 올라오다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다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내려오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지지 저항선은 늘 얘기하지만 저항이었던 애는 뚫고 올라가게 되면 지지선이 되고 지지였던 애들은 그 무너지게 되면은 다음에 올라올 때 저항선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했으나 흘러내렸고 중요한 봉이라고 생각되는 장대 음봉을 깨고 떨어졌다.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나스닥을 보시면은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하죠. 1차 하락, 전염병 때 1차 하락 후 올라갔다가 하락은 똑같은데, 여기 데미지를 받았을 때 떨어졌다가 바로 그 위에 가격을 회복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위에서 놀았습니다. 이거는 되게 그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시사하는 바는 좀 다르다고는 봐요. 근데 위에 박스를 결국 어제 날짜로 깼다라는 거는 이제 같은 얘기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거품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뭐 이 차트만 보면은 여기서 뭐 한번 말아 올리면은 뭐 계속 상승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다우존스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그 기세가 좋은 나스닥이라도 얘가 떨어질 때 지 혼자 올라가지는 못할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코스피를 횡보할 때 코스닥은 막 올라가는 그런 사례도 있긴 했었지만, 하지만 얘가 여기서 만약에 타격을 받아서 흘러내린다 하면 결국 나스닥도 그 기세를 이어가지는 못할 거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보실 때는 다우존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 가격을 회복해주면 그나마 다행인데, 회복해주더라도 언제나 위험 부담은 가지고 간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우존스가 월요일, 화요일 중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잠깐 뭐 단봉 같은 걸 형성하다가 음봉이 한 번 더 나오면은 정말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국내 증시는 월요일 날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불가피하지 않나. 하지만 그 폭이 늘 그렇듯이 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 2% 정도 선에서 하락이 나올 것 같고, 이것도 만약에 주말에 그 미국 연준이나 늘 연준이 막 발표하면은 다시 막 무너질 것 같은 차트가 반등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한번 장담은 못하니까 연준의 발표가 있을지, 그리고 어떤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그게 강력한 호재로 된다면은 요 위에 있는 이 내용은 무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월화 중에 회복이 바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지켜보고, 제가 뒤에부터 언급해드린 종목을 매수를 하시더라도 월요일, 화요일은 지켜보신 다음에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SK바이오팜, 또 당연한 얘기지만 다음 주 대장주죠. 왜냐하면은 청약 때 굉장히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근데 SK바이오팜도 미국 지수랑 우리나라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 같냐? 올라는 갈 것 같은데 상한가 갈게, 예를 들자면은 상한가 갈게 20%밖에 못 간다든지 15%밖에 못 간다든지, 뭐 3연상 갈 수 있을 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뭐 하루 정도 상승했다가 이튿날 뭐 점상 찍고 흘러내릴 수도 있다든지, 아무래도 시장이 그 죽어버리면은 그 전체적으로 더 갈 종목들도 덜 가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좀 미국 시장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의미로, 뭐 이거는 여담으로 하는 건데, 제가 코스피 2200 가면 그때부터 그 곧버스를 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인버스나 곧버스를 담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무너지면은 담을 기회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 분들 뭐 이렇게 곧버스 관련해가 영상들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한 방에 뭐 1억씩 이래는 못 들어가고요. 늘 연습 투자, 내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소액씩 3번, 4번, 5번까지 해서 분할 매수로 들어갈 겁니다. 기준은 2200부터 해서 300, 400, 500, 600 단위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100 단위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 관련된 영상은 계속 만들 예정인데, 과거에 유사했던 종목을 찾아서 상장일 날부터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분석을 해볼 예정인데, 이게 내용이 괜찮다 싶으면 영상을 만들 거고, 그게 아니면 아마 영상 제작을 안 하지 싶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사례를 찾아봤는데 별로 연관성이 없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제가 딴 영상 만들 시간을 다 날리기 때문에 이번 주말은 영상이 좀 적게 올라오거나 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보통 주말에 한 4개씩은 올렸었거든요. 좀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얘기고요. 자, 이제 폭염 테마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폭염 테마주가 사실 한번 뜰 때는 됐죠. 충분히 눌림도 받았고 뜰 때는 됐는데, 파세코가 폭염 대장주인데 실제로 5월 달부터 그냥 내려갔던 연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끝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시베리아 현재의 기온 38도. 이게 80년 후에 시베리아가 이 온도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가 봐요. 지금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이 제목만 봐도 대충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80년을 앞당겼다. 이 38도라는 온도가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80년 후에는 38도까지도 시베리아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그게 올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러시아 쪽인가요? 뭐 이런 대륙 쪽에 지금 그 평년보다 되게 높은 온도 상승이 나타날 걸로 판단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역대급 폭염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다. 자, 이걸로 안 그럴 순 있어요.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안 덥네 하고 끝날 순 있는데, 자, 기사가 떴죠. 자, 그리고 밑에서 좀 이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까지 내려와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조금 더 턴 다음에 세력이 띄울 만한 핑곗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세력이 이런 기회를 놓칠 리가 없고, 세계 증시하고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 금요일 날 파세코를 약간 더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세계 증시가 저렇게 돼버렸네요. 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올해 마지막 찬스가 한 번은 올 것 같기 때문에 4월, 5월 달처럼 비중을 높게 실지는 마시고요. 약간 비중을 낮춰서 조금씩 매집을 해볼 만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위에서 양봉을 만든 다음에 흘러내렸죠.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조금 더 내려와서 다시 지지를 받습니다. 지금 제가 두 줄 그었는 요 선이 좀 강한 지지선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선에서 한 4,000원까지 해가지고 매집을 하신 다음에 홀딩이나 손절 가격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파세코는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엔벤처 투자, 안랩, 전파기지국, 에스맥, GH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차트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 엔벤처 투자, 엔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왠지 뭐야 차트가 왜 이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자, 엔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였다가 이제 그 거래 정지 사유가 풀리면서 이제 아무래도 장기간 묶여있던 돈들이 이제 투매가 나왔죠. 풀리면서. 그리고 812원에서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고 이날 요 빨간색 양봉 최고점 찍은 날 있잖아요. 1000원 선을 지지해 주길래 저는 저기 지지받고 가는갑다라고 싶어서 이때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사면 흘러내리더라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렸는데 제가 요때 해가지고 그 추가 매수를 했어요. 2번 정도 나눠서. 그래서 평단가를 한 900원 정도에 지금 맞춘 상태고 930원 정도에 맞춘 상태고, 워낙 지금 저평가는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금요일 날 이런 그 장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롱바디 양봉이 나왔죠. 롱바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중 낮춰서 바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관계없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흘러내린다면은 저점 잡아서 산말리 계속 분할 매수로 평단가 낮추면서 이제 이 종목을 사게 되시면은, 당장은 뭐 상패 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동전주는 맞지만 나중에 시장이 흐름이 바뀌는 순간 급등이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횡보장에서도 이 종목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1,4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도 저는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과거의 영상에 올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1,400원 정도로 저는 목표가를 잡고 있고요. 자, 안랩은 대선 테마주죠. 안철수 대선 테마주인데, 대장주들 중에 유일하게 저점에 지금 많이 흘러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추가 매수를 했고,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가 사실 안철수 테마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통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황교안이나 이런 관련 종목들이 약간 고평가돼 있기도 한데 갑자기 대선 주자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 급락할 수도 있고 현재 이낙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남선 알미늄인데 이미 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좀 강력한 후보로 언급은 되고 있지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조금 뭐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통당이 잡을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크게 발발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장주 자체가 고점에 있기도 하고 이제 어깨 위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는데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선 후보로는 무조건 나온다고 진짜 99% 절대는 없으니까 99%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반등은 나오겠죠. 물론 당선이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대선 테마주는 선거 결과가 나오기 1, 2개월 전에 무조건 다 털어버리는 게 제일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과거 한 10년 전에 얘기했듯이 대선 후보를 직접 중간에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이상 거의 대선 직전까지 상승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종목이 안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을 하기에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파기지국 저가 대비 이런 자 전파기지국 솔직히 저가 대비해 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좀 밑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좀 이렇게 지지해주면서 약간 위로 올리는 느낌이 있고 요 박스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얘를 금요일날 매수를 했던 이유가 박스권 뚫고 위에 차트가 안착을 했어요. 근데 음봉이라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 미국 시장하고 연관돼서 또 흘러내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한 번 정도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S맥 똑같은 이유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S맥은 아직까지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는 좀 기준 잡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뭐 박스권을 굳이 나누면 한 요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위쪽은 한 이쯤이 되겠죠. 그래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S맥은 매매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GH 신소재. 자, GH 신소재는 지금 제가 뭐 영상 올려가지고 이거 보고 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샀다가 이제 영상 관련돼서 찾아서 들어오신 분 있는 것 같은데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기가 세력들의 평단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영상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이 세력이 평단가에서 흘러내린 다음에 좀 장기간 횡보를 시킨 다음에 반등을 주는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거쳐서 상승을 줬다가 전염병 때문에 그냥 하락을 맞았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이 가격에서 다시 매집을 어느 정도 했는 것 같아요. 매집을 하고 지금 기존에 하던 버릇대로 약간 흘러내렸기 때문에 당장은 얘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조금 더 흘러내렸다 갈 수도 있는데 지금 2차 하락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반등을 줘서 빨리 현금 비중을 높이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저는 뭐 손절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전에 비중 조절한다고 약간 손절을 하고 다시 매수를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바닥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다져주고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매수 타이밍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세력보다 낮은 가격에 평단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아니다. 그렇게는 얘기 못 하겠네요. 그래 얘기했다가 진짜 제 말 듣고 들어갔다가
손절하시고 욕할 수도 있잖아요. 종목 추천 채널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불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 좀 빨리 갈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자, 프로텍 저번에 제가 그 영상으로 종목 분석해 드렸던 거 예상대로 매집했다가 반등 나왔죠.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이거는 1차 상승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 무너지면은 얘는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캐스텍 코리아 제가 과거부터 해서 세력들이 좀 장기간 매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그 매집을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고 요게 그 세력들의 평단가인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프로텍 가는 날 얘도 같이 갔더라고요. 근데 좀 큰 폭이 테마는 완전 달라요. 그 폭이 좀 작았고 하지만 횡보하고 조만간에 프로텍하고 캐스텍 코리아는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이밍 보고 다시 한번 진입해 볼 예정이고요. 자, 레몬 횡보하다가 흘러내렸는데 지금 그 금요일에 급상승해서 과거의 그 횡보 가격 맞춰졌죠. 자, 이 종목도 한 번 정도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높게 봤을 때는 20에서 25%까지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원격 의료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좀 쫓기네요. 자, 원격 의료는 이제 움직임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성정보 괜히 요때 들어가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이게 첫 하락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나름 여기서 지지받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봉 자체가 좀 긍정적인 봉으로 저는 봤거든요. 이때 양봉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상승이 가겠다 그랬는데 아니 웬걸 계속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그 전에 한번 위쪽에 매물대 소화해주는 봉 나오고 그리고 어제 신호가 나왔죠. 이틀 전에 신호가 나오고 어제는 좀 흘러내렸죠. 근데 인성 정보를 저는 들어간다면 다시 들어가진 않겠어요. 확실히 대장주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차트만 보고 얘가 더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를 들어갔다면은 그 후에 별로 흘러내리지도 않고 상승을 크게 줘서 아마 익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인성정보 결국 손절로 끝냈거든요. 평단가를 그냥 끌어내리고 그 손실폭만 손절 금액은 좀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여가지고 뭐 큰 손해는 안 봤는데 만약 위에서부터 한 방에 매수해가지고 물려 있었으면은 큰 손실 날 뻔했습니다. 대장주의 중요성과 분할 매수의 중요성 그리고 평단가 조절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성 정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신다면 저는 유비케어가 대장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비트컴퓨터가 대장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내려왔을 때 지금 보면 지금 위치도 괜찮거든요. 지금 전고점 반등한 다음에 전고점까지 터치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트컴퓨터 지금 진입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 제가 미국 시장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테마랑 좀 갈만한 종목들 몇 가지 언급을 드렸는데 영상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내고 싶은데 할 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 긴 영상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준비를 잘해서 성투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